재밌는 얘기 하자 그래 놓고 또 반장 피셜 또 재미없는 얘기 재미없지만 중요한 얘기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23일자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 대표 발의로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언론개혁 특위에서도 한참 이제 얘기를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안 된다 저희가 옥신각신했던 법안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언론 현업인들 입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기능 위축에 대한 어떤 방지책 이런 것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발의가 됐지만 수정이 많이 되어야 되고 좀 아직 통과시키기에는 시기상조인 법안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가 있었죠?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뭐 했죠, 우리? 기자간담회요? 기자간담회. 정답. 기자간담회. 텐션을 좀 끌어올리세요. 네. 기자간담회를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가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또 반장님이 발제를 길게 해주셨죠. 네네네. 자세하게. 네네. 그래서 전담 발제인이 된 또 반장이 또 송지현 발제를. 지부장 한번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송지현 지부장님이요? 뭐요? 이준영 킬러. 이준영 킬러. 이준영 뭐 재미없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길다 뭐 이런 거. 길다. 송지현 지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요새는 송지현 지부장님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세요. 요새 TBS 정상화를 위해서. TBS 정상화를 위해서 열일하고 그것도 있습니다. 인정입니다. 네, TBS 화이팅이고요. 국감에서도 또 많이 그러니까. 언급이 된 TBS입니다. 그래서 언론 현업 사단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박종현 뭐 기자 협회장님 그다음에 저 이호찬 위원장님의 발언 영상 보면서 좀 운을 떼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입니다. 방송 관련해서 분리징수를 했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고쳤어요. 문구 몇 개 바꿔가지고요. 그때 민주당, 시민사회, 언론단체도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절대 다수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똑같은 행태를 아예 입법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매체에서 당 지도부 관계자 발로 이런 멘트가 나갔습니다.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권력자 봉쇄 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쟁점을 해소한 상황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냐.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 갈 수 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에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노조, 참여연대, 민변, 민원연의 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할 때만 해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개념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많은 이견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또한 아까 방통위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개혁 특위 내에서 자문위원들과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 당정 차원의 의견 조율 자원에서 추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단어를. 허위 조작이라고 하려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박종현 기자협회장님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 그 기준들을 정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이 누구한테 대상이 되냐 이걸 지금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되나? 또라이브는 안 될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그 징벌적 배상은 안 되는데 이제 신고 차단 이런 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되는 게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중에 좀 유력한 유튜브만인지 네. 아닌지 그럼 뭐 유튜버만 대상인지 아니면 그 온라인 뭐 SNS나 뭐 블로그나 뭐 스레드, 인스타, 네. X 뭐 그런 것도 다 사실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기서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그걸 대통령령으로 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법의 규제를 내가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네. 사실 언론중재법 할 때는 이제 다 언론한테만 적용되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이건 뭐 기자들이 잘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이제 망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민분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법일 때는 사실 보도에 한정해서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이 되게 강조했어요. 이게 막 너무 그 규제 대상이 넓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의견 그냥 말하고 유튜브 나와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허위였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령으로 밀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 누굴 규제하는 건지부터 명확히 해야 그 요건들이 이 대상 되는 사람에 비해서 과한지 아니면 괜찮은지가 판단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미루지 말고 앞단위에서 이 규제 대상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경향신문 지난주 보도 보면 민주당 당 지도부 관계자 발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네네.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가 됐고 특위 내에서 언론계와 충분히 소통을 해갖고 쟁점이 전략적 봉쇄 소송 그것 말고는 나머지 해소됐다. 근데 참여를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해소됐습니까? 해소 안 됐죠. 네. 사실- 권력자 제외하라 그랬잖아요. 왜 제외 안 하고 지금 자꾸 그럽니까? 아이고 추석 전에도 참. 이준영 의원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뭐 개정안에 대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의견도 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럼요. 참. 그러니까 전혀 쟁점이 쟁점이 해소가 안 됐는데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거짓이다. 마지막까지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개념 정의 갖고 계속 감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내부 회의로 정리하고 이제 당정 간 조율하겠다. 특위 내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데 네네. 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거 알면서 했는지 아니, 일부러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뭐 믿고 싶은 거겠죠. 해소가 특위 됐다고. 통해서 언론계와 충분히 소통이 됐고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건 거짓말이다. 이건 그렇죠.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를 밝히지 않으시면 이제 해할 의도가 추정되면 5배 배상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저희가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고 혹시 이렇게 이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이라면 언론노조 그 유튜브 채널에 기자 간담회 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료도 그때 공유한 자료도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자료도 다 일반에 공개가 네네 되나요? 일반에 공개돼 올려놨어요? 있습니다. 네 올려놨습니다. 네 그거 자기만 알고 있는 저요? 몰랐는데 홍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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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올려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네, 받아보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 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뭐 김보람이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겨레 이종규 저널리즘 책무실장이라든지 이 법안 이런 법안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지점들은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라고 지금 정의해 놓은 그 정의에서부터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면 저희가 탁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허위로 뭔가를 정보를 비틀어서 변형시켜서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서 유포한 게 허위 조작 정보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뭐 네. 악의적인 그런 정보처럼 인식이 되죠. 근데 이 법안에서는 이제 하나의 사례지만 허위 조작 정보를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허위 정보 중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조작이란 말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의가 있는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표제와 내용상의 불일치부터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21대 논의할 때 허위 조작은 허위 동그라미 조작이었어요. 네, 허위 정보 그다음에 조작 정보. 네네. 근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허위 조작하면 뭔가 되게 많은 조작이 있었던 것 같이 허위 사실인데 조작까지 해? 이렇게 나쁜 정보를 전달했으면 당연히 징벌적 손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일부러 이 표현을 계속 안 고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예. 시민들이 봤을 때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이다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때 아까 말한 대로 허위인 거를 막 비틀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처벌해야지라고 네. 하는데 막상 법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일부러 정의를 좀 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별도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 기술적으로 안 됐거나 근데 그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사실 민주당도 인식을 할 텐데 어쨌든 허위 조작 정보를 별도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 애매하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고 사실상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그냥 허위 정보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징벌적 손배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세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지금 세게 그 대통령 발언에도 그런 뉘앙스가 묻어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정말 물론 허위고 악의적인 조작 정보가 있어서 그거를 세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뭐 공감을 하지만 그거를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한 좀 많은 정보를 좀 처벌 대상으로 좀 넣고자 하는 네. 그걸 모호하게 규정하고 좀 이상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저희는 그걸 다 요건을 엄격히 하자. 그럼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건을 엄격히 하고 처벌을 처벌을 강하게 책임을 하자. 강하게 묻자. 근데 지금의 법안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요건을 엄격히 한 내용이 거의 없다. 그렇죠.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 네. 그리고 많은 정보가 사실은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닌데 허위 조작 정보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어버리면 이게 결국 소송 남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찌 되었건 언론 단체 그리고 언론 노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거는 권력자가 징벌적 손배를 할 수 없게 해라.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하게 될 추정 요건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게 해라. 시민 피해 구제 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이 충분치 않았는데 라는 조건을 들어서 소송을 거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자본력이 있고 소송을 거는 것만으로도 불리한 보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론은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비용을 들여서 소송 대비에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중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리한 법정 공방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들은 이것이 태풍 앞에 우산 지어준 격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또 시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태풍 앞에 박성호 우산. 회장님이 네. 이제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행 한국 사법 체계에서는 중간 판결이라는 이제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이것은 나의 언론에 혹은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각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 피고가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소송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전략적인 봉쇄 소송을 차단하겠다 이런 이제 조항인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태풍 앞에 우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풍 앞에 우상이면 태풍 날아가고 그냥 태풍 태풍 맞는 거죠. 그냥 뭐 우산 태풍이 날아가고 우산이 날아가. 우산 날아가고 태풍 맞는 거죠. 우산 쓰고 있지만 이제 비는 다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중간 판결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제도지만 그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어떤 억지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취지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제도이고 사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소송 절차가 다르다고 해요.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은 이게 소송을 각하하냐 안 하냐 먼저 판단을 하고 판단하고 나면 이제 증거부터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증거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없고 네네. 심리를 다 하다가도 이거 얘기 안 되는데 하면 최종 판결로 각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라서 이렇게 네네. 미국식의 이런 이렇게 봉쇄 소송 방지 절차 이런 게 좀 안 맞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중간 판결 통해서 뭘 해본 사례가 지금 거의 없어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뭐 10건도 안 된다고 네. 하는데 역사상 네. 한국 사법 예. 체계 역사상 해방 이후 그리고 해방 이후에 아니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중간 판결을 내리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하고 그거를 숙고하고 판단하고 증인도 좀 불러야 될 것 같고 이러면은 이제 계속 그 민주당에서 말하는 신속하게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는 본안 거죠. 판결이랑 거의 유사한 사실 판결을 가름하는 거잖아요. 재판 거의. 예.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뒤에 뭐 말하겠지만 뭐 좀 이따 국감에서 언급할 내용이지만 네네. KBS가 예전에 오세훈 당시 시장이 시장 후보자가 네네. 내곡동 땅에 가가지고 측량 봤다 예, 이 페라가모 보도가 아닙니까? 있었잖아요. 예. 저는 이 표현이
싫지만 이제 생태탕 보도라고 흔히 하잖아요. 생태탕 보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3월에 고발했는데 네. 검찰에서 증인 부르고 조사하고 기자 부르고 그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시 조사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불기소 결정 난 게 12월이에요. 네. 9개월이 걸렸군요. 거의 9개월 걸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간 재판도 이러한 결과가 있어야 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판결을 내리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신속하게 재판이 중단된다?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네, 보도의 사실성을 따지려면.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소송 낼 수 있게 해놓고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중간 판결 만들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거 하는 그냥 못하게 만들면은 가장 깔끔하게 해결이 권력자는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네. 네. 아니, 말씀을 말할 것 몇 번 같다. 하시려고 그러셔서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아닌데 하여튼 거기 보면 이제 요건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을 경우 네.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상당성의 개념을 되게 넓혀놓고 권력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여지를 되게 넓혀놓은 상태에서 법원한테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를 판단하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배하면 소송 남발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민주당도 하면서 그거를 뭔가 제어할 수단을 이제 고민하다가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요거 하나 내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걸로 금지가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그렇죠. 거예요. 너무 빈약해 네. 보입니다. 네. 또 저기 김재영 PD 연합회장님 네. 등의 발언 또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타인을 해야 할 의도의 추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제보는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해야 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황우석 박사의 그 논문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황우석 박사의 제자이자 함께 한 연구원이었는데요. 황우석 박사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를 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당시 만약에 그런 어떤 많은 시민들과 과학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그 제보는 황우석 박사를 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진실은 괜히 나중에 가서 밝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제보는 사실은 처음에 그 제보를 당한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해야 할 의도가 있다. 이 사람은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많은 그 반론들을 보셨을 겁니다.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타인을 해야 할 의도가 있다고 이 법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장 기자들이 사실 제일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충분한 확인이라는 것은 충분한 조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충분하고 충분치 않은 것인지 누가 규정할 것이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야 할 의도가 중요한 게 이제 해야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배 배상 최대 네. 5배 배상을 해야 되는 그 조건이니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를 하려고 하면 허위 정보를 이제 알면서 타인을 해야 할 의도로 유통할 경우에 이제 징벌적 손배한다는 건데 그거를 타인을 해야 할 의도를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8가지 요건을 두고 이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언론이 유튜버가 타인을 해야 할 의도로 이 발언이나 보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그럼 여기 나왔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게 사실인지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유튜버들이 나와서 발언할 때 패널들이 나와서 발언할 때 그 사실을 얼마나 충분히 확인했는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하기 조심스럽죠. 언론도 보도할 때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추정된다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죠, 자꾸 이런 보도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는 내년 지선 앞두고 아마 선거 때 이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언론사로 이제 후보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는 건 저 후보자가 정말 내가 있는 지역에 뭔가 장이 되거나 대표성을 띠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아까 김재영 PDF 회장님이 말한 대로 모든 제보에는 해야 할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얼마나 검증을 했냐는 차치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징벌적 손배에 계속 걸 거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되죠. 그럼 선거 관련해서 후보자 검증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배 세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 입증을 절차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입증 책임 절차 이렇게 악의를 추정하게 돼 버리면 입증 절차 자체가 되게 허술하게 될 수가 있고
지금도 재판 과정에서 다 따져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재판 과정에서 원고 피고 서로 다툼을 해서 이게 정말로 해야 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거기에 맞게 손해배상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몇 가지 요건을 갖고 아 이거 하면 얘는 악의가 있었던 거야라고 가는 것은 그렇게 되면 언론사들도 이제 법원이 취재원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라고 하면 아 취재원 공개해야 되나? 취재원 공개 안 하면 악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권력자 비판하기도 어렵고 취재원들도 아 내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네라고 하면 제보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추정 요건, 뭐 해야 할 의도, 악의에 대한 추정 요건을 없애자, 네. 조항에 넣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법원에서 다퉈야 될 문제다. 네. 예, 법원에서 만약에 야 너 이거 취재원 취재한 기록 그거 제출해라고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네. 대신에 우리가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싸우겠다. 네. 그럼 법원에서 약간 괘씸죄가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료를 안 내면 바로 이거는 악의가 있다고 네. 추정을 하게 되면 판사의 재판권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받을 피고와 원고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한테 맡겨야 될 부분은 법원에 맡기자. 사법 체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아,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엄청 웃긴 게 아까 첫 모두에 말했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수기 과정 거쳤다 이러는데 제가 사실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거든요. 언론 네네네. 관련.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은 그 언론 유관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어디랑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숙고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할수록 네.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문제 제기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안이 논의할 때마다 세지는 거죠, 점점. 그렇죠. 뭐 약간 괘씸죄인 것 같아요. 이게 언론 단체에서 뭐라고 하면 뭐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명분은 쌓고 법안은 계속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뭐 저기 특위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참여하면서 제가 일화를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그 거기 계신 의원님들과 이제 또 여타의 정치인들은 언론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있으세요. 네. 근데 뭐 실제로 피해를 다 받으셨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언론 노조에 있는 이준영 의원은 좋은 언론 이제 사실은 이제 유수의 언론사가 우리 지본부인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언론인들과 일을 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다. 네. 정말 나쁜 언론도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반박을 하죠. 좋은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그 민주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근데 나쁜 정치인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다. 윤석열을 비롯하여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손에 쥐고 휘둘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그때 정권을 잃은 당신들이 질 거냐.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 나쁜 언론 잡겠다고 좋은 언론이 피해 보는 그 요건들을 지금 없애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법 그렇습니다.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그 준비한 뭐 슬라이드라고 할까요? 잠깐 보면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언론들이 문제 제기들을 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우려를 표명하는 네. 좀 예, 법안이 공개되니까 많은 의견들이 이제 미디어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서울신문, 한겨레, 뭐 경향,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의 칼럼, 네. 노컷뉴스, 또 경향, 사설, 뭐 칼럼, 기사할 것 없이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까지. 매일경제까지. 거의 뭐 성향을 떠나서 거의 모든 언론이 진보 네네. 보수 언론 할 것 네, 없이 할 것 없이. 또 쟁점도 거의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언론의 권력 감시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 속도 조절하지 말고 충분히 수기해라. 네네. 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언론들의 평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걸 그냥 언론 진영의 문제 이렇게 판단하고 언론의 뭐 자기 보호를 위한 언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여론을 귀담아 들으면서 현업 단체들이나 시민사회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냥 그 정청래 대표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반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언론단체 비판에 대해서. 표현도 했던데 그걸 그렇게만 치부하면 이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이야기는 듣고 본인들의 주장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간극을 좀 좁혀가야 된다. 서둘러서 갈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 국면은 또 이어지게 네네.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고민입니다. 이 망법 개정 잘 하는 것도 고민인데 요거를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까 좀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매주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재미없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네. 또 다음 주에는 뭐 술방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다음 주에는 일타 강사 느낌으로 하시죠. 아, 실판에다가 정확하게. 실판에다가 네.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문제인가, 안 되고 뭐가 요건 되고 문제인가. 이렇게 그것도 좋은 일타 방법. 강사가 해야 느낌이 나지. 이준영 전한길 씨를 이준영 의원이 또 아, 일타 강사. 알죠? 제가 또 우수 강사 상을 받은 적이 그래요? 있어요. 네, 또 제가 오. 또그 굉장히 시간 강사로서 예. 훌륭한 인재거든요. 예. 그럼 저쪽에서 한번 예, 강의 여러 한번 대학들에서 해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좋습니다. 걸로. 자, 뭐든 못하겠으니까 아무 다 해보면 다 합니다. 네, 네.